공유 캘린더를 활용한 협업과 그 다음에 기타 부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,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개념 이해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. 자, 만약에 우리 부서원 혹은 팀원의 인원이 굉장히 많다. 자, 그럴 경우에는 공통의 캘린더를 하나 만듭니다.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교육팀이다. 그러면은 교육팀 캘린더, 뭐 교육부서 캘린더, 이런 식으로 캘린더를 만드시면 되겠고요.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인원이 많진 않아요. 혹은 우리 부서 인원이 뭐 한 5명 이하다. 자, 그럴 경우에는 공통의 캘린더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서로의 캘린더를 양방향으로 공유를 해줘서 서로의 일정을 확인하는 형태가 조금 더 보기가 좋을 수 있습니다. 저는 약간 후자 쪽에 어떤 일정 공유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었고요. 근데 이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캘린더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공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협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선은 캘린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공유할 캘린더를 우선 만듭니다. 자, 다른 캘린더에서 추가를 누르시고 새 캘린더 만들기. 자,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저는 교육팀 캘린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. 그래서 교육팀 참여 가능한 캘린더입니다. 네. 그 다음에 캘린더 만들기. 그리고 옆으로 가면 캘린더가 만들어졌죠. 여기 교육팀 캘린더가 만들어졌고요. 색상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일정의 색상은 뭐 병아리 색상으로 좀 해볼까요? 자, 그 다음에 6월 15일 오후 1시로 하고 교육팀 전체 미팅 뭐 이렇게 해볼게요. 자, 그 다음에 들어가서 수정하기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교육팀 캘린더. 자, 여기 초대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중요한 전달사항, 뭐 아젠다 같은 것들을 여기다 미리 등록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아젠다 관련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세요. 자, 따로 뭐 카톡을 보내거나 메신저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메모를 하실 수가 있죠. 자,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, 만약에 파일 첨부가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첨부 파일 추가하고 여기서 업로드 한 다음에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서 일정을 우선은 먼저 등록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저장. 조금 길게 해볼까요? 자,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이 캘린더에 사람들을 초대하셔야겠죠. 자, 초대하기 위해서는 공유를 해주셔야 되는데, 자, 공유하는 방법은 마우스로 교육팀 캘린더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이쪽에 점이 3개가 나옵니다. 여기 누르시고 설정 및 공유. 자, 그러면은 캘린더 이름, 설명, 시간대, 내보내기, 초대장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, 자,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. 특정 사용자와 공유. 자, 그래서 특정 사용자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정 하나를 초대하는 걸 배워봤잖아요. 초대할 때 어떤 걸로 했었죠? 그렇죠. 상대방의 지메일, 그러니까 구글 계정으로 초대를 했잖아요.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사용자 추가를 하시고 이름을 한번 눌러볼게요. 이렇게. 저는 주소록에 등록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이렇게 입력을 해도 그 사람 지메일 계정이 들어가게 해놨어요.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팀원들, 부서원들이 있다면은 미리 그분들의 그 지메일 계정을 주소록에다가 미리 저장시켜 놓고 이렇게 연동시켜 놓으시는 게 편하고요. 그게 좀 귀찮으시면은 뭐 따로 메모장이나 이런 것들에 좀 연락처들을 잘 정리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기본적으로 주소록을 이미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
주소록 같은 경우는 그룹이라는 게 있죠. 라벨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룹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룹을 통째로 초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어떤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에 맞게 하시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모든 일정 세부 정보 보기. 이게 권한입니다. 그래서 권한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일정 변경 권한. 네. 그 다음에 보내기 하면은 이렇게 초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다 초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초대하실 때 어떤 분들한테는 보기 권한만 주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일정 수정 권한을 줄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, 만약에 부서의 어떤 팀장님이 이거를 좀 메인으로 좀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거를 관리하는 팀장님과 실제로 담당자 한 2분 정도는 수정 권한까지 다 갖게 하는 게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그냥 보는 권한, 혹은 우리 팀원은 많지 않지만 또 다른 부서와 뭐 자주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우리 부서원들은 수정 권한을 주고, 같은 프로젝트를 하지만 다른 부서원들한테는 뭐 읽기 권한만 준다든가, 그런 것들을 사실 좀 기준을 좀 잘 삼아 놓으시고 그 기준에 맞게 권한 설정, 그 다음에 그 기준과 함께 그 초대를 해야 되는, 초대를 받아야 되는 분들의 계정, 그러니까 지메일 주소를 미리미리 잘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할 때마다 또 물어보고 불편하게 권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헷갈리지 않게 하실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처음에만 이런 부분들 잘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을 많이 절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잘 세팅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